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전기차 시장, 이 캐즘 현상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기금이 2차전지 관련주를 대거 사들이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기금이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는 신호일지 아니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위험한 베팅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한 번씩 오늘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화이팅이라고 올려주세요. LNF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차트만 보면 저도 답답하고 주주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짧게 할게요. 말 길게 해봐야 사자밖에 안 됩니다. 최근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건 추가 하락보다 에너지 축적 구간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저희 긍정적인 해석이죠. 두껍고 이 두꺼운 구름대 현재 아래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추세 전환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소 54,000원대 돌파 이후로 여기 좀 안착이 돼줘야 추세 전환 이게 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안착 여부가 관건이고 만약에 못 넘긴다 그러면 다시 저점 테스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은 단기 매매보단 보수적 대응이 일단 유리해 보이고요. 강한 거래량 동반된 돌파, 어디 돌파겠어요? 구름대 돌파 전까지는 추세 반전 기대는 이르다. 이렇게 거래량이 세워지고 작은 캔들이 아니라 큰 빨간 캔들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관망이 최선이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다른 듯 비슷하죠. 지금 박스권 상단과 하단 테스트 중이에요. 거의 2주 넘게 3주 가까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권 돌파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윗골이 달면서 매물대 저항이 계속 확인되고 있죠. 이번 주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 추세 자체가 꺾인 건 아니에요. 아직은 박스권이다. 다만 단기 과열 해소 구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12만 원대 지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은 뭐다? 박스권 상단 돌파 여부가 관건이겠죠. 14만 원까지는 일단은 박스권 돌파하면 기본적으로는 열려 있고요. 이제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 14만 원까지 빨간색 캔들이 나와줘야 되고 가장 강한 저항대는 이 라인이죠. 15만 원대 부근 15만 초반원대 이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강하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박스권 이탈한다? 그럼 11만 원 초반까지 조정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에 둬야겠는데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차트는 짧게 보겠습니다. 차트 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를지 내릴지는 반반이잖아요. 이렇게 반반이에요. 어디들 확신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 올라가거나 그대로 내려가면 저는 명성을 얻겠지만 주주님들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최근 연기금은 포스코 홀딩스나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국내 주요 2차 전지 관련주를 대거 순매수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어요. 이달 초 1일부터 8일까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842억 원, LG화학을 595억 원, LG 에너지 솔루션을 328억 원치를 사들였습니다. 이러한 연기금의 매수세는 단순하게 이제 실적만 보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샀을까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이런 판단의 저가 매수세 유입.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좀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들어서 LG엔솔은 한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LG화학도 코스피 지수 상승률에 훨씬 못 미쳤고요. 시장 전체가 화랑이었던 점을 좀 고려하면 최근 6월 이후로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이에요. 배경에는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2분기 매출 감소세가
뚜렷하거든요. 뭐 GM이나 혼다, 스텔란티스 출하량도 기대에 못 미쳤고요. 3분기에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종료로 수요 둔화가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ESS 시장이 새롭게 개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중국과 테슬라 공세 만만치 않죠. 회복의 열쇠는 결국 AMPC 혜택과 관세 정책 변화에 달려 있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결국 이 불확실성이 문제인데 조금 전 언급드린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기조로 미국 내 중장기 전기차 수요 성장이 더 둔화될 우려도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가 심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양극재 특히 소재 업체들 공장 가동률이 30에서 50%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을 방증하고 있어요. 이게 가동률이 얼마만큼 심각하신지 선뜻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30에서 50% 정도 수준은 시장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 관세 조치도 굉장히 스트레스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의 25% 관세 부과 예고, 2차 전지 산업 실적 둔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이 미칠 영향이 좀 클 걸로 예상돼요. 실제로 메리츠 증권 연구원은 포스코 홀딩스의 2차 전지 소재 산업부가 올해 한 분기에 1,000억 원 이상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것만 얘기하자 손모가지나 발모가지 정도는 걸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증권사 보통 리서치 리포트라고 하잖아요. 신뢰성이 바닥이에요. 최근 실적 전망이 악화되는 기업들 수두룩한데 20대 증권사 중 18곳이 상반기 내내 단 한 건의 매도 의견, 매도 리포트가 없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통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을 정보원으로 삼는 관계, 그리고 상장사가 증권사의 고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즉 매도 리포트가 기업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면 해당 기업이 증권사와 거래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매수 또는 중립,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럽게. 특히 운영사가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증권사의 매출, 영업이익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거래를 해야지 수수료를 받아 먹잖아요. 수수료 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거래가 활발하거나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산 운용사 같은 데잖아요. 걔네들이 밀고 있는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매도 리포트가 나간다? 당연히 손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그 증권사랑 너희랑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만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맹신은 절대 금물. 물론 지금 저도 유튜버에서 주식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주식 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99%가 약팔이들입니다. 전문성이 1도 없어요. 네, 말씀드리게 전문성이 1도 없는 애들이 그냥 차트 하나 띄워놓고 대충 뉴스 얘기하다가 좋은 종목이 있는데 알려줘? 이거잖아요. 기업의 펀더멘털과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알려드려도 보통 투자자분들은 안 하세요. 다양한 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 펀더멘털을 봐야 되는데 이상한 유튜브만 보고 앉아 있으니 저도 답답합니다. 저 포함이에요. 너는 뭐 특별하냐? 저 포함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왜 2차전지 주식을 사들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가 매수에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각 기업 옥석 가리기죠. 긍정적 모멘텀을 주고 있는 종목에 주목을 했다. LNF 한번 볼게요. 캐즘에도 LFP 양극재 시장 진입을 위해서 조기 양산에 나섭니다. 당초 내년 말 목표였던 양산 시점을 올해 3분기 초로 앞당겼어요. 이미 삼성 SDI로 추정되는 국내 셀 제조사와 MOU를 맺고 본계약을
체결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MOU는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가 띄우기용이에요. 또한 다른 국내 셀 고객사와 공급 협의도 임박한 상황인데 비중국산 LFP 양극재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기술 기획 그룹을 신설하면서 품질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성능과 직결되는 양응급제의 품질 확보를 통해서 고객사의 신뢰를 높이고 초격차 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당연히 풀이되죠. 2차 전지 산업은 분명 전기차 캐즘 그리고 트럼프 관세라는 큰 파고를 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연기금의 저가 매수 움직임과 주요 기업들의 개별적인 대응 그리고 성장 모멘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미래는 아직도 여전히 역동적이에요. 지금 당장 가동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만약에 투자자라면 괜찮은 기업이다 생각되는 기업은 정말 긴 호흡으로 끌고 가야 된다. 어차피 지금 다 물려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저가 매수세에 들어갔지만 저도 매 영상마다 올려드렸어요. 분명 제가 생각했을 때 바닥은 맞는 것 같고 올라는 갈 건데 시간이 문제다. 그래서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이 캐즘을 넘어서 반등이 이뤄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켜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주주님들이 본업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제 영상 보시면 이렇게 댓글 상단이나 영상 설명에 보면 네이버 설문조사, 구독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상반기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주력주 종목 알려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 참여만 해주셔라. 계속 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2차 전지나 종목에 대한 발빠른 정보 그리고 하반기 주력주 종목 둘 다 같이 달라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편하게 적어주시고요. 제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받을 연락처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채널 다시 한번 오픈해서 지금 초대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월 7일에는 한중 NCS라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제가 그냥 갑자기 나갔냐?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영상에서 이 종목 매수 사인 드릴 겁니다. 조만간에 아예 언급을 드렸어요.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 빼고 대부분이겠죠. 뭐 종목 차트 한번 보여주고 500% 800% 갈 종목이 있는데 궁금해요. 이런 양아치 짓은 안 하잖아요. 종목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한중 SS 24,400원 부근 이하로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 비중까지 그리고 왜 사셔야 되는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종목들 다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2월에 이거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많은 인사이트 언급해드렸는데 17,500원 잡자고 했잖아요. 3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수익 인증도 해주신 분 계세요. 왜 안 들어오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중 NCS 한번 볼게요. 7일이잖아요. 여기에요. 7일. 월요일. 24,400원이 시가입니다. 근데 보세요. 23,600원까지 밀렸어. 이틀 동안. 충분히 이틀 동안 잡을 기회 줬으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오르고 오늘도 11% 가까이 올랐습니다. 구름대 지금 돌파 직전이잖아요. 여기 뚫으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1년 224일선 여기 보이시잖아요. 요 구간 저항 한번 맞겠죠. 그래서 제가 1차 목표로 했잖아요. 여기 뚫어준다.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리는 겁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드리고 다 알려드려도 왜 안 하시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려드려도 안 한다.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법, 꾸준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법 알려드려도요. 안 해요. 왜? 더 쉬운 게 보이거든요. 세력이 잡고 있는 종목 500%, 800% 이런 데 혹해가지고 돈 다 날리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